네, 자 이제 우리 공탁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314페이지부터 끝까지 330페이지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시간이 1시간 넘게 길었지만 뒤로 갈수록 중복도 많이 되고 압축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14페이지 1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제가 틀렸던 얘기예요. 자,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렇다면 공탁금 소멸시효도 5년이냐? 아니다. 공탁금 소멸시효는 10년이다. 10년. 자, 공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탁법과 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공탁물 청구를 해야 된다. 만일 공탁관이 불수리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공탁법상의 불복 절차를 따라야 된다. 공탁관이 불수리해서 내주지 않으면 공탁법상의 불복을 거쳐야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다. 공탁 유가증권 및 공탁 물품에 대한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가 않는다. 자, 현행 공탁 규칙에서는 공탁 문서 양식을 직접 규칙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예규. 이게 이제 공탁 규칙 부록에서 정하다가 이걸 예규로 지금은 예규에서 정하고 있다. 이게 법이 바뀌던 해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바뀌던 즈음에. 공탁금 이자, 이게 연 2푼이 아니라 또 바뀌었죠. 이건 특의 A급이라 그랬어요. 1만 분의 35로. 종전에 연 1000분의 1에서 1만 분의 35로 바뀌었어. 이 바뀌던 해는 시험에 나오니까 꼭 나올 거다. 이렇게 이자에 관한 부분이 나올 거다. 자, 315페이지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담보공탁의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재판 후 그 재판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 불능인 경우, 결국은 이제 패소나 비슷한 거죠. 담보 취소가 확정일로부터. 또 재판 전에 취하했다면 취하일로부터 각기산한다. 이거 맞는 거고요. 만약에 승소했으면 승소 판결 날 때부터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 패소면 이렇게 담보 취소 비슷하게. 자, 채권자 수령 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 공탁 및 수령 불능, 수령 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 공탁 및 절대적 불합치 변제의 경우에 소멸시효는 공탁일이 아니라 이걸 얘가 알았어야 권리 행사할 수 있으니까 뒤에 해설을 보면 그 316페이지 맨 위에 자, 원래는 공탁일이지만 수령 불능일 때는 또 절대적 불합치 공탁일 때는 얘가 이걸 공탁서를 정정해서 이걸 통지를 받아가지고 안날로부터다. 수령일로부터. 그때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공탁일이 아니고. 자, 공탁관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에게 당해선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구두로 답변하더라도 이건 중단이다.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두로 답변하더라도 중단이다.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서 출금이나 회수가 인가되면 나머지도 중단되는 거로. 중단. 자, 공탁금 회수권에 대한 시효 중단은
출구권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회수나 출급은 전혀 다른 거지. 여기 중단이 있더라도 이거하고 무관한 거지. 여기 중단도 여기 무관하고. 회수, 중단 서로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16페이지. 자, 일반적으로 공탁금 청구권은 10년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부터 10년. 시효 완성. 상대적 불확정 공탁은 소멸시효를 출구권자가 누군지 확정된 때로부터, 그때까지 권리 행사할 수 없으니까 일괄 공탁금 일부만 출급 인가가 있어도 나머지 잔액도 중단. 공탁금 청구권에 압류,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공탁금 청구권의 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고. 자, 5번. 공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첨부 소면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이다. 일단 청구한 거고, 공탁금을 청구한 거고 권리 행사에 잠잠 게 아니니까 일단 여하튼 중단 사유로 해놨다. 자, 그 다음에 317페이지 가장 틀린 것은 밑에 공탁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나머지 다 맞는 거예요. 볼까요? 공탁금 지급 청구권은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공탁 유가증권이나 공탁 물품은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기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맞고요. 채권자의 수령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정 공탁의 경우 방금 전에 나왔던 거죠. 정정 등을 통해서 통지서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불확지로 공탁 통지를 못한 피공탁자의 불확지로 공탁 통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수령도 못했고 보내지도 않았으니까. 공탁금과 이자,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 공탁금의 이자 소멸시효는 원금 지급일로부터, 원금 지급부터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공탁관이 공탁자나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를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는 거로 중단 사유로 해놨다. 자, 그 다음에 자, 3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18페이지. 자, 소멸시효와 국고기속. 똑같아요. 지문이 반복돼요. 공탁금 지급 청구권은 공탁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고, 국고 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 회수를 인가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반대 조건이 있는 변제 공탁의 경우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그때까지 권리 행사를 못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 담보공탁, 공탁금의 회수권의 기산일은 담보자가 본원에서 승소하면 재판했을 때부터 바로 이제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패소하면 공탁금을 바로 못 찾지. 상대방이 담보권 행사해서 그 담보가 취소돼야 이거 회수할 수 있으니까 취소일 때부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배당받은 돈을 공탁한 경우 이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자,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로 봐서 국고기속 조치를 해요. 일단 편의적으로. 그 뒤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걸 증명하면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 일단 편의적으로 국고기속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게 밝혀지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국고기속 조치를 취했더라도 밝혀지면 다시 찾을 수 있다. 자,
자, 그다음에 319페이지, 319페이지. 가장 옳은 것은 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출급 회수권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문 발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 안내문 발송 업무 처리쯤인데 지급 제한 사유가 있든 없든 안내문은 발송하게 돼 있다. 지급 제한 사유를 묻지 않고 발송하게 돼 있다. 응? 우리 해설 맨 밑에 맨 밑에 지급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출급 회수권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는 무관하다. 자, 변제 공탁 사건 중 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이 나타나는 것만 안내문을 송달하다가 바뀌었다. 우리 뒤에 320페이지 맨 위에 해설을 보면 예전엔 그랬지만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이제 행정자치부 전산 자료가 완비돼서 이걸 통해서 변동된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소 불명과 절대적 불확지가 아닌 한 모든 사건, 송달이 됐든 안 됐든 주소 불명은 어딘지 모르는 거니까. 절대적 불확지도. 그것이 아니면 모든 사건에 발송하도록 돼 있다. 이건 옛날 얘기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일단 시효가 중단된다. 그때부터 다시 10년이다. 그러나 공탁 후 15년이 지났으면 일단 편의적으로 국고규속 조치는 처리한다. 4번 왜 틀렸나 볼까요?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 안내문은 공탁서나 통지서를 대신해서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첨부 서류가 될 수 없죠. 이건 공탁서는 아니잖아요. 통지서도 아니고 그냥 안내문에 불과하니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20페이지 소멸시효 마지막 문제 같으네요. 소멸시효 마지막 문제. 또 짜투리 지문을 한번 받을 필요는 있어요. 자, 같은 틀린 것은 안내문 발송하는 대상 사건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급이나 회수가 되지 않은 변제공탁, 집행공탁, 재판상 공탁 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이고요. 출급 회수 청구권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 가압류, 반대급부 조건 등이 있는 거는 안내문 발송 대상이 아니라 지급 제한 사유는 묻지 않고 발송하게 돼 있다. 2번이 틀렸고요. 안내문 발송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4월, 5월.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안내문이 송달되면 중단이 되고 다시 10년이 지나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일단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국고규속 조치는 취해놓는다. 5번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 안내문은 공탁서나 통지서를 대신해서 공탁물 출급 회수 청구 시에 첨부 서면이 될 수는 없다. 맞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 국고규속 문제도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중복이 많죠. 자, 이제 321페이지 공탁 간의 처분에 대한 불복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불복. 그리고 324페이지 공탁 서류 열람 증명. 그리고 326페이지 공탁 전산 처리.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짧게 한 서너 테마가 남아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중복도 되기도 했고 여기도. 자, 선례에 의하면 이의 신청이 대상이 되는 공탁 간의 처분이란 공탁 간의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지급 청구에 대한 공탁 간의 불수리 처분만 의미한다. 불수리 처분만 불복할 수 있는 거다. 수리나 인가는
뭐 해줬는데 무슨 불복할 여지가 없는 거다. 불수리만 대상이 된다. 공탁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관할법원 공탁소에, 관할법원에 하지만 방법은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공탁소에 이 신청서를 구술로 할 수가 없다. 이 신청서를 어디다가? 공탁소를 경유해야 돼. 공탁소. 제출한 방법으로 이전해야 된다. 지방법원 본원 및 본원 소속 시군법원의 공탁한 처분에 대해서는 본원의 지방법원, 지원 및 지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간의 처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4번이 왜 틀렸을까요? 공탁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해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 잘 보세요. 뒤에 공탁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통해서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걸 청구하는 경우, 공탁관이 해당 공탁 사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때는 이의를 할 수가 없다. 이미 공탁금을 찾아가 버렸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때는 이의를 할 수가 없다. 공탁간의 불수리 처분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공탁간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해서 불수리 처분 시점 기준으로 한다. 그 뒤에 새로 온 증거, 조사 이런 건 할 수가 없다. 공탁도 등기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증거 가지고 판단하지 못한다.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그걸 붙여서 새로 신청해라. 불수리 처분 당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그 후에 새로운 증거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자, 등기법하고 비슷하죠, 이거는. 자, 밑에 321페이지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불수리 처분인지 부당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탁관이 처분할 때 제출한 증거 방법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사후에 제출된 거는 할 수 없고, 사후에 제출된 거 있으면 그걸 붙여서 다시 한번 신청해봐라. 공탁관이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은 정함이 없다. 기간 정함이 없다. 등기법처럼. 등기도. 공탁 처분에서 불복이 있을 때 공탁법 소정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공탁법상의 절차를 거쳐야지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령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탁관으로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다. 형식적 심사권만 있을 뿐이다. 유무효까지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는 없다. 그 공탁 전부명령의 유무효까지 공탁관이 심사할 내용은 아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자, 이제 323페이지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제3자가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인가처분에 의하여 공탁금이 나가버렸다. 그럼 진정하게 돈 받을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처분할 수가 없다. 그거는 그냥 찾아간 애한테 민사로 따로 하든지 그럴 문제지. 우리 323페이지 해설. 인가처분으로 이미 찾아갔다면 부정출급이라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공탁관은 더 이상 어떤 처분할 수 없다. 자, 할 수 없다. 안 된다. 2번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은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만 의미하고 수리나 인가처분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번은 맞는 거고 방금 전에 봤던 거죠. 공탁관 불수리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공탁소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내는 방법으로 한다가 아니라 공탁소에다가 내야 된다. 관할법원에 직접 공탁소를 거쳐야 된다. 공탁관이 불수리 처분할 경우 공탁서나 여기 출급휘청구서 또는 여기에 첨부서면은 모두 반환 원칙이 아니라 우리 323페이지 밑에 공탁 기록에 철에서 보관하고 다만 박스 밑에 박스
323페이지 밑에 해설 박스 두 번째 밑에 반환을 요구할 때만 반환해 준다. 원칙은 보관하는 게 원칙이고 반환을 요구할 때만. 그래서 반환이 원칙이 아니라 보관이 원칙이다. 공탁간의 불수리 처분이 부당한 건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형식 심사권을 전제로 여기 맞아요. 맞아요. 불수리 처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여긴 맞아요. 근데 뒤에가 틀렸어요. 사후에 제출된 자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첨부해서 다시 한번 신청해봐라. 몇 번 반복하고 있죠. 자, 이제는 2기도 끝났고요. 이젠 사실 공탁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 증명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공탁 사건 보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공탁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류 열람을 이 공탁 관계 서류 열람 청구할 때는 인감이 필요가 없지요. 없어요. 자격사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가 자격사 대리인 본인이 자격사 대리인도 본인, 법무사, 변호사 본인이 직접 열람, 증명을 청구할 때도 위임장에 인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격사 대리인 본인이 아니라 직원이 올 때는 인감을 붙여야 되고 본인 신분증 확인하면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 사건에 관하여 공탁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 상계서를 열람시킨 경우 채무 승인으로 봐서 시효가 중단이 된다. 맞아요. 4번 공탁 관계 서류에 관한 등초본 교부는 없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없지만 인증이 없는 단순한 4번의 교부 청구는 인정된다.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됩니다. 이건 똑같아요. 사실 증명을 청구하는 때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통수에 하나를 더 내서 하나는 공탁소에 보관하고 하나는 이렇게 증명, 이런 증명을 해뒀다 이렇게 더 낸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이제 공탁 관계 서류 열람 사실 증명 마지막 문제죠. 이제 끝나고 나면 전산 등기만 보면 6문제 다 끝납니다. 공탁법이. 자, 마지막에 서두르지 말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하겠습니다. 자, 서류 열람 이해관계 있는 자의 사본 교부 청구는 뭐 인증이 없이 단순한 사본은 가능하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등본 이런 건 인증 이런 건 안 되지만 공탁에 관한 권리를 양수해야 이해관계인이지 이게 아니라 공탁에 관한 권리를 인수한 게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상의 권리를 양수한 자는 공탁관계 서류 열람 증명 교부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맞아요. 수용 대상 부동산의 가등기권자는 공탁된 보상금에 대해서 따로 권리를 주장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공탁관계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동산 위의 모든 권리는 보상금으로 옮겨지지가 않는다. 부동산 위의 권리와 보상금의 권리는 별개다. 옮겨지는 게 아니다. 부동산 위에 가등기가 돼 있더라도 보상금에 따로 액션을 취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뭐 이게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아니다. 3번이 틀린 거고요. 공탁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열람을 청구할 때는 인감이 필요가 없지요. 전자로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냥 방치하지 말고. 자, 이제 끝났고요. 이제 공탁 사무의 전산 처리 326페이지부터 이제는 6문제가 남아 있어요. 6문제. 6문제가 전산 관련해서 6문제를 하나하나 보면 이것도 좀 중복이 있어요. 자, 앞에서 봤던 거랑 약간 중복도 되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앞에서 봤던 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유효한 공탁 행위 능력을 가진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를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봤던 거예요. 전자 시스템에 의한 공탁 사건에 대한 정정, 보정은 전자로 해야 됩니다. 전자 신청 시스템에 의한 전자 신청의 대리는 자격사만이 가능합니다. 봤던 것들이에요. 법무사 회원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 문서에 의한 공탁금 찾을 때에는 청구인 본인의 전자 서명도 함께 제출하도록. 똑같아요. 변호사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돈을 찾을 때는 본인 전자 서명도 함께 제출하도록. 방문 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을 찾을 때 전자 시스템으로 찾을 수 없다가 아니라 밑에 우리 해설을 보면 밑에 5번 방문 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도 전자로 찾을 수 있어. 다만 이때 전자 서명은 공탁 당시 공탁 당사자 것이어야 된다. 당사자 것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까지 이렇게 언급이 돼 있기도 해요. 여튼 방문한 걸 전자로 찾을 수 있다. 다만 뭐가 본인 거야 된다? 전자로 찾을 때 전자 서명은 공탁 당시 당사자 거야 된다. 공탁 당시.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공탁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는 전자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공탁을 신청할 때는 제한이 없지만 찾을 때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외국인도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는 할 수가 없어요. 또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할 수가 없어요. 전자대리는 자격사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3번 328페이지. 자, 3번을 봅니다.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 회수. 아니죠. 3번 327페이지 3번이군요. 전자 시스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밑에 보면 변제공탁 공탁자는 전자 시스템에서 1억 원을 출급, 찾을 때는 5천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할 때는 몰라도. 자, 그 327페이지 맨 위에 해설을 보면 박스 금전 공탁 사건에 관해서 신청 제한이 없어요. 근데 밑에 출급 회수는 5천만 넘으면 안 되는 거 앞에서 봤던 것들이에요. 자, 나머지는 맞는 거예요. 제3채무자는 전자 시스템에서 1억 원의 집행공탁을 신청은 액수가 제한이 없어요. 신청은 제한이 없어요. 금전공탁이니까. 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등록을 하면 전자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전자로 공탁을 출퇴급할 때는 인감이 필요가 없어요. 인감 필요하면 전자로 할 수 없게 이렇게 스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 인감 첨부를 하지 않는 거로 돼 있어요. 인감 대신에 전자서명 이렇게 한 거죠. 5번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직접 방문해서 3천만 원을 출급 청구하고 수령한 후 나중에 전자로 인용해서 이 서류 증명을 받을 수 있느냐. 전자로 했던 것만 전자로 사실 증명이 가능하다. 이건 그러니까 못한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328페이지 위에 해설을 보면 4번 전자 시스템으로 처리한 사건만 사실 증명이 청구 가능해요. 이건 전자로 신청한 게 아니라 방문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방문해서 처리한 다음에 증명만 전자로 안 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자, 5천만 원을 찾을 때는 5천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전자로 출급 회수 청구하는 경우에 인감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전자로 할 때는 인감이 첨부하지 않아요. 전자로 찾을 땐 인감 첨부가 생략된다.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외국인도 가능하고 1억 원을 신청하는 거니까. 공탁 신청은 액수 제한이 없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어요. 자, 328페이지. 공탁이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 사건에 대한 출퇴 회수는 전자로 가능해. 찾는 거는 5천만 원 이하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전자대리는 자격사만이 할 수 있어요. 전자로 이용한 공탁 사건에 대해서 출급 회수권에 관한 전자로 처리한 공탁 사건에 대해서 전자로 처리했으니까 뭐 종이가 하나도 없는데 전자로 처리해서 종이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공탁금에 대해서 출급 회수권에 대해서 압류 명령 등이 종이로 들어왔다. 그럼 공탁가는 공탁 기록 표시를 출력해서 제출된 서면을 접수 순서에 따라 별도의 공탁 기록으로 관리 보존하도록. 원래 전자공탁은 전자로만 있지만 전자로 공탁한 사건에 압류, 가압류가 이제 들어올 거 아니야. 통지서가 종이로.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 별도로 이렇게 기록 표시를 출력한 후 압류 들어온 서면을 순서에 따라 별도의 공탁 기록으로 관리 보존하도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329페이지 5번. 계속 반복이죠. 전자대리는 자격사만 할 수 있죠. 자, 금전공탁 신청 사건은 액수 제한 없이 신청은 액수 제한 없이 5천만 원 이하인 출급 회수 는 5천만 원 이하인 게 전자로 할 수 있죠.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회원은 공탁 출석해서 자격서면을 제출하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4번 전자로 공탁 출퇴급할 때 인감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스캔도 안 되고 스캔도 아니고 전자 또 스캔 깨지기도 하잖아요. 여하튼 전자로 출퇴급할 때는 인감은 첨부하지 않는다. 5번 전자 시스템 이용해서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출급 회수 청구권에 관한 전자 시스템으로 이용한 공탁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공탁물 출급 회수권에 관해서 종이로 가압류 명령 등 처분 제한의 서면이 종이로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공탁가는 공탁 기록을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된 서면 접수 순서에 따라 편찬해서 별도의 공탁 기록으로 관리 보존하고 전자 시스템에 그 뜻도 입력해 놔라.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 자, 6번.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물 출급 청구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에 가름해서 인감 대신에 서명을 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맞죠? 공탁가는 전자 공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변제 공탁 사건의 공탁 출급 청구권에 압류 명령서 종이를 송달받을 때에는 압류 명서를 스캔하여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족하고 별도의 공탁 기록으로 관리 보존할 걸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별도의 공탁 기록으로 관리 보존해야 한다.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에 인감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스캔으로 붙이는 것도 아니다. 4번 공탁물의 출급 청구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공탁관 일을 확인하고 해당 서면의 제출을 면제해 줄 수 있는데 이때 출급 청구인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으면 면제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내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공탁물 청구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낼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서면 안 내도 될 수 있는데 그걸 가능하려면 정보 동의, 출급 청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와, 이렇게 해서 우리 공탁법 교재 긴 시간 다 끝났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고요. 자, 이 공탁법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중복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다른 시험 과목보다는 많이 기출문제가 중복 반복이 많아서 잘 활용하면 정리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남은 기간 공탁 잘 정리하셔서 올해 모두 좋은 결과 있으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